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5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오늘 아주 불장이었죠.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 종합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 올랐고요. 코스닥이 1.83% 아주 불장이었습니다. 요 원인은 딱 요거죠. 외인들이 또 이게 들어오니까 괜찮았습니다. 외인이 설 연휴 전날에도 7천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들어왔네요. 거의 1,000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외인이 이렇게 사주면서 환율 보시면 환율이 지금 1,101원대로 툭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은 이제는 1,100원과 1,120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내려오면 환율 내려오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물에서 보면 여전히 선물은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을 샀기 때문에 7천억 원어치 그리고 1,000억 원어치 샀기 때문에 이건 해지 수단으로 보면 되는데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선물의 누적 3조 5천억 원 부담스러운 수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콜 옵션 보시면 콜 옵션은 상방으로 걸었고 풋 옵션은 하방으로 걸었어요. 오늘 첫날이었죠. 저번 주에 리셋되고 나서 첫날이었는데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오늘 역시나 연기금은 2,400원어치 팔았습니다. 제가 그 NH농협 말씀드렸죠. NH농협에서 나온 그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30조 원은 더 팔 것 같다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연기금은 계속 나와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이 이제 외국인이 같이 팔면 주식시장이 빠지고 외국인이 이렇게 사주면 오른다. 지금은 그런 장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는 10분에서 15분 상당의 러닝타임으로 2편 정도 제작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편은 이렇게 시황 분석과 주요 뉴스 분석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드렸던 투데이 탑픽 그거 리뷰 좀 하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내일자 제가 공략할 종목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쿠팡 같은 것들 센 종목들 좀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커지는 상장 기대감이죠. 예상가가 55조 원까지 기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쿠팡맨 있지 않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1,000억 원대 쿠팡 주식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요, 그죠? 요 의장 김봉석 의장의 그 보유 주식이 한 주당 29주의 차등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 안 갖고 있더라도 주식 얼마 안 갖고 있더라도 29배의 차등 의결권이니까 지배력이 있겠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뉴욕 증시에서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팡 이슈는 계속 좀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동방 같은 건 이미 벌써 뭐 상한가가 3번씩 가고 있는 회사를 우리가 따라잡을 수는 없고 그 중에 괜찮은 종목들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건 두 번째 영상 제가 좀 정리 좀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2월 1일에서 10일 일평균 수출이 39.3% 증가했는데 급증했는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차가 쌍끌이 했다라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벗어나 꾸준한 회복세에 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대상은 어디입니까? 반도체하고 차입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화랑이었죠. 반도체가 화랑이온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도 지금 뭐 애플카 때문에 잠깐 현기차 그룹들이 주춤하긴 하지만 이거 지금 그 주춤할 때 사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 연휴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퀄컴에서 삼성전자가 1조짜리 수주를 지금 따냈죠. 5G 모뎀 칩입니다. 이건 뭐 삼성전자에서 계속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쾌거죠. 물론 TSMC라는 강력한 산이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 소부장 회사들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탑하고 투탑 점검 좀 해볼까요? 일단 오늘자 투탑 중에서는 E&D, 위메이드 굉장히 좋았죠. 하루 이제 좀 쉬어갔는데 좀 오늘 좋다고 봅니다. 요건 좀 이따 좀 자세히 좀 보고요.
위탑, 위클리 탑픽 보면은 SK이노베이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오면 매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예, 오늘 아침부터 여기 보시면 40초부터 9시 40초부터 쭉 10시까지 쫙 매집해서 끝내놨습니다. 이제 다 돈이죠, 뭐 그죠? 예.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여기까지 오면은 좀 더 내일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까지만 좀 담아놓은 거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어느 정도 다 기반영된 거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둘이서 이렇게 싸우게끔 정부 차원 혹은 여기서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좋은 화랑장에서 SK이노베이션이 부담이 물론 커지긴 했지만 SK이노베이션하고 계속 LG화학하고 싸우면은 뭐 보기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 2차전지 이 화랑 때 서로 같이 협력해갖고 그죠? 예, 크게 키워나가야 될 텐데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LG화학한테는 그 정도 하고 어느 정도 해서 좀 양보해라 라고 말을 할 거고요. SK이노베이션한테는 야 너네 잘못했잖아. 잘못했으니까 빨리 형한테 사과하고 줄 거 주고 빨리 해 라고 이렇게 좀 중재가 될 거로 보입니다. 60일 안에는. 안 되면 SK이노베이션은 굉장히 손해죠. 무조건 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까지 이미 그런 리스크를 반영한 주가예요. 사실 보시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요거 좀 보겠습니다. LG화학 얘는 좀 요거 잘 보세요. 같은 240일 기간입니다. 얘는 이제 겨우 요 정도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볼까요? 예, 이렇게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유가도 안 좋았지만 크게 오른 게 없어요. 이미 다 소송에 당연히 질 거 뻔하니까. 남의 회사는 안 되죠. 경쟁회사에서 직원 빼갖고 와가지고 직원에게서 영업비밀도 듣고 또 거기에다가 그걸로 장사를 한 데다가 거기에다가 또 증거인멸까지 있었으니까 SK이노베이션은 뭐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시당초. 그래서 그런 거 다 메이저들은 알고도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안 떨어지죠. 이게 10년 동안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건입니다, 사실. 근데도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건 역시나 뭐 이미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내일 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26만 3,500원과 24만 8천원 사이까지 오면 내일도 또 주소 담을 생각입니다.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SA그룹이 좀 튀네요, 그죠? SA그룹이 좀 튀고요. 그리고 키이스트, 예, 매우 좋죠?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대부분 5일선 공략이 왔고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 요새 좀 살아내고 있죠? 요 저 딱 그어놓은 선에서 55,000 이게 55,100원 선입니다. 그럼 오늘자 투데이 탑픽 좀 보겠습니다. 황어연 이분도 베스트 애널리예요.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4.78%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저희가 내는 밸류에이션 추정 EPS와 추정 퍼 최소와 최대를 대입해 봤을 때는 현재 물론 새로운 이 업황에 대한 리포트들이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4,920원 요 정도 끝났죠. 그러니까 요 가격대입니다. 요 사이니까 5,700원까지 무난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목표가 업사이드는 16.2% 정도 되리라고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뭐든지 보수적으로 잡으면 좋습니다. 애널리스트보다 보수적으로 잡아야 당하지 않아요. 펜오션은 벌크 선임으로만 50년 업력이 있는 그런 전통 깊은 회사입니다. 주인이 자꾸 바뀌긴 했지만 벌크선이라 하면 건자재 말하는 거죠.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 곡물 같은 거, 건자재를 말하는 거라서 건자재 물동량이 많아진다. 예를 들어 철광석, 구리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BDI 지수, BDI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얘는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딱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2월 산업 수요가 회복했고 4월, 5월에는 인플레이션이 기대되므로 연간으로는 신흥급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직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꼭 BDI 지수 안 봐도 됩니다. 뭐 보면 되죠? 미세먼지 보면 되죠? 우리 연휴 내도록 흐렸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흐리다가 이제 좀 날씨가 밝아졌네. 이거 중국에서 공장 돌린다는 소리고요. 중국에서 공장 돌리면은 원자재 엄청 수입하겠죠. 그러면 이런 페노션 같은 벌크선 그리고 운임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서 끝입니다. 뭐 밑에는 뭐 자세하게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보실 필요 없다고 보여지고요. 요거 정도, 이 회사도 LNG 운반선 사업도 확대가 되거든요. LNG 역시도 지금 확대되면 이 회사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뭐 미르의 전설로 유명한 게임 회사죠. 요분이 목표가를 무려 또 요새 목표가 되게 세게 나온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목표가가 뭐 78,000원 해갖고 또 81%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목표가를 워낙에 세게 올리고 멋진 분들이 많아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 회사인데 작년에 적자를 면치 못했고 올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보는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지금 최전선까지도 얘가 왜 그러냐면 보통은 저기 중간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매출액과 EPS 성장률을 좀 봤을 때 지금 요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면 29% 정도 성장한다고 보고요. 또 EPS도 36% 정도 성장한다고 보면 최상단으로 놔둬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44,500원이니까 요 정도 구간에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간다면 29% 정도의 상승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큰 것만 보시면 미르4의 매출의 우상향 흐름이 매우 고무적이었고요. 미르4하고 미르M 모바일 얘기하는 거죠. 중국 출시가 예상되는데 이건 뚜껑 까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워낙에 이제 이건 뭐 미르의 전설이라는 IP가 있어서 게임 회사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중국 8월에서 열리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다음으로는 E&D를 갖고 왔습니다. E&D도 목표가가 뭐 90%, 예, 77,000원을 잡으셨네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는 44,400원이었는데 오늘 얼마에 끝났죠? 4% 올라갔고 42,250원에 끝났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내는 밸류에이션으로는 저렇게 7만원까지 줄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그 2차 전지의 전구체를 만드는 회사라서 당연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이 42,250원을 끝냈으니까 딱 요 구간인데요. 이 회사를 이 위보다 좀 더 사실은 더 잡아줘도 되는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기 위해서 최상단으로만 잡았습니다. 왜 최상단으로 잡아도 되냐면 매출액과 EPS 성장률 보시면 연평균이 매출액이 42%나 성장하고요. EPS가 22%나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에서 22%요 사이 그래서 멀티플도 그 정도 줘도 되는데 저는 매출의 성장을 크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퍼 30 정도를 줘도 무방한 회사라고 보고요. 이분도 뭐 그 정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여기 아니고 요거네요. 이분도 그 정도 생각하신 것 같고요.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는 원리 원칙대로 현재 나와 있는 EPS, 추정 EPS와 퍼 기준으로만 본다면 일단 한 6만원까지 59,60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더라도 40%입니다. 목표가가 그죠? 이거는 아무데나 공략을 하더라도 좋은 종목이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주가 상승률은 물론 증설입니다. 증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2차전지 전구체의 연간 생산 능력, 연간 생산 캐파가 일단 1H, 이것도 보시면 1H는 퍼스트 하프입니다. 상반기. 2H 하면 세컨 하프, 하반기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는 4,000톤인데 내년 전체적으로는 10,000톤으로 증설이 되고 내후년에는 20,000톤이 증설이 됩니다. 연간 여기서는 100%가 넘고 여기서도 100%죠. 이렇게 캐파를 증설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죠. 전방산업이 호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간 2배씩 거의 증설을 하니까요. 밑에 거는 뭐 크게 볼 필요 없고요. 그게 제가 설명이 다 하고요. 밑에 뭐 그림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멀티플 릴레이팅을 전망한다는 얘기는 멀티플을 더 줘도 된다. 쉽게 말해서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비전은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잡으셨고요. 목표가 대비 계율이 30% 정도 되네요. 저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저도 보니까 중가가까지 하이비전이 뭐 급성장하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애플의 밸류 체인으로서 애플에서 TOF라든가 또 카메라 모듈 검수 장비들은 얘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뭐 탄탄한 회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2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매출액과 이익의 성장률이 14%, 33%니까
일단 최소한 멀티플 13개에서 많이 줄 때는 33개까지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회사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14개 정도 14개 정도 준다면 21,000원에서 23,000원 요 사이에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하이비전의 매출 상행 원인이 TOF 장비 매출 예상 증가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이게 주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TOF가 뭐냐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핸드폰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피사체를 향해서 발사한 빛이 다시 되돌아오는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단해가지고 3D로 판단을 해요. 그래갖고 그 모양이라든가 공간 정보라든가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기술인데 이게 지금 원래 삼성전자에 먼저 채택이 됐고 애플에 지금 채택이 됐죠. 그래갖고 LG전자도 TOF 44폰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늘어난다면 이게 어디까지 쓰이냐면 가상현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강현실 서비스까지도 TOF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대세의 장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로 봤을 때 요걸 검사하는 장비가 되겠죠, 이 회사는. 그래서 하이비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지 않은 회사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시황 분석과 투데이 토픽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요. 저는 잠시 정리한 후에 내일 공략할 종목을 소팅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